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코로나로 한 주도 무사히 지내셨나요? 네, 지난 방송에 저희 부부가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구매하러 약국에 갔다가 딱 앞에 2명을 두고 놓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3인 가족이 1인당 2개씩 줄을 서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줄을 서서 6개를 구매했습니다. 6개 구매하고 나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페북에 제 SNS에다가 이번엔 성공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축하 메시지가 올라와서 당황했어요.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북한의 마스크 밀수입니다. 김여정이 마스크 밀수에 군대까지 동원한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지난달 1일쯤에 신의주 세관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마스크 밀수에 대해서 기사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이 1일 신의주 세관에서 은밀 진행 북한 군 당국 마스크 밀수. 지금 2월 3일날 데일리 NK가 이 기사를 내보내면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마스크 밀수입을 북한 인민무력성 산하의 무역기관인 금융석 영화회사라는 곳에서 신의주를 세관을 통해서 특히 북한 중국 대방들을 통해서 남조선 제품을 요청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황사 마스크하고 KF94를 준비한 것으로 당시 물건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특별하게 한국산을 제일 요청했다는 것이고, 절박한 상황인데도 질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의도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한국산 제품을 그대로 배급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무자비하게 진공격 버려야 한다라는 성명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죠. 당시 무역회사는 100m 떨어진 물류 창고에다가 마스크를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이중 작업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1일 밤 남조선 상표를 모두 제거하고 우리식으로 르완지 맑은 포장 봉투에다가 포장을 교체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작업이 깜빠니아식으로, 깜빠니아식이라는 게 북한 사투리예요. 눈속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깝작수를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작업이 진행되었고, 마스크를 재포장하는 작업에는 당시 주둔 지역에 여성 군인 40명이 동원된 것으로 당시 기사 나왔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기사에 유입된 마스크 수령에 대해 소식통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동원된 군인들이 마스크를 다시 포장하는 데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마스크는 지방이 아닌 평양으로 전량 들어갈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당시 전했고, 일반 주민용이 아니다. 이는 인민군 군단 사여단 사령부급 병원들과 군 의료시설에 공급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온 지가 2월 3일입니다. 기사 날짜가. 근데 데일리 NK가 3월 16일자 기사에서 군 소속 무역회사 마스크 밀수 지속 일본산 전자제품도 들여가라는 기사를 또 냈습니다. 이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지난달 초에 신의주 세관 마스크 이자 읽어드렸던 그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도 중국에서 마스크를 몰래 들여와 한밤중에 평양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기사에 밝혔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6일 밤 3월 6일 밤입니다. 이건 지난 3월 6일 밤 금봉석 영회사가 양강도 해산교두 세관을 통해서 마스크와 일본산 전기제품을 들여왔고, 물건들은 20톤짜리 컨테이너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소독 작업을 하고 한밤중에, 그 밤중에 바로 이번에는 어떠한 작업이 없고 바로 평양으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한국산 마스크를 몰래 들여온 금봉석영 회사가 이번에도 마스크를 밀무역을 주도했으며 여기는 해산 세관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소식통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진단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폐쇄한 상태지만 국가기관이 개입 아래 비공식적인 무역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겠죠.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비리로 정말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벽에도 기가 달렸다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스크뿐 아니라 방진봉과 방호복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달 초에 일본산 에어컨, 세탁기, 음료수, 냉장고 등 고가의 전기 제품과 주요 생산한 대형 마스크, 대형 스크린도 입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김정은 별장이나 초대소에 계절 정비라는 명분 하에 지금 입수됐다고 합니다. 이 계절 정비라는 부분을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북한은 3월과 4월이 위생월간입니다. 위생월간이라는 건 모든 국가기관, 북한의 모든 주택부터 도로부터 모든 건물에 위생사업을 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위생사업을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3, 4월은 위생월간이다 라는 이런 구호 딱지도 상당히 많이 붙이고 다니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건물들 회칠도 하고 뭐 망가진 거 다시 깨끗하게 좀 겨울 때를 아예 지워버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김정은 특각의 계절 장비도 바로 이 의미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당시 이 소식통이 전한 데 의하면 마스크와 전자제품들이 들어온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밀가루와 고급 술 그리고 중국산 쌀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위 1%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상위 1%의 물자공급이 왜 지금 그들에게 절박할까요? 북한 당국의 체제는 당 지도부도 있지만 그 밑에 움직이는 상위 1% 지도국들의 비서국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비서국 대상들에게 지금 4.15 선물이 있습니다. 4월 15일. 그리고 김정일 생일 선물. 과연 김정일 생일 선물까지는 그들이 비축한 걸로 했지만 4.15 선물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향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요. 왜? 김일성을 신으로 모셨고 김일성의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것이 북한이 지금 몇십 년 그 체제 유지해 오면서 끝없이 진행해왔던 오랜 관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지금 물자를 구입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이 금봉무역회사가. 실제 이 회사는 인민무력부 산하의 무역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북한의 지화광물 자원을 중국에 내보내고 그 대가로 군수품을 이렇게 밀수하는 입수하는 이런 무역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는 북한의 광산들에서 클린커트를 비롯해서 희귀 광물을 양강도에 있는 신파군이 바로 김정숙군입니다. 김정숙군의 모든 것은 아무 회사가 개인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활동을 지금 데일리 NK가 16일자 기사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석은 크게 안 했어요. 그 다음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회사가 금융기관과 전자금융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으로 달러나 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부 관여가 없이 어느 일개 무역회사가 아무리 인민무력부에 소속된 외화벌이 무역회사라고 해도 이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 대목에 바로 데일리 NK가 그 이유를 짧게 밝혀내요. 이 회사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승인한 와크 무역 허가증입니다. 북한 말로는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거진 사실이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추정을 쭉 봤을 때 첫째로 북한 사이로 김일성 명절에 공급된 물자까지 대량으로 입수하는 거. 두 번째, 광석을 캐내는 지역이 김정수군과 김형직군.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혁명사적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혁명사적 건물이 있는 지역은 그 자체가 혁명사적지입니다. 거기서 아무나 함부로 광석을 캘 수가 없어요. 캔다 해도 거기서 광석을 캐낸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에 대한 자연을 훼손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북한의 이전 이슈들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혁명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불이 탈 때, 심지어 그 구호나무가 불이 탈 때 북한 보안원이 들어가서 자기 몸으로 그 구호가 훼손 안 되게 그거 끌어안고 죽는 거 보셨죠? 기함하셨죠? 지금 이 의미가 바로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군과 김형직 군의 광물을 캔다. 쉽게 승인할 수 없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여기에 김여정이 개입됐다면 그래 가능하지. 김부자가 개입됐고 북한 당국이 개입됐다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봉석 영회사가 움직이는 이 거래는 북한 정부 개입이 상당하게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여정의 행보가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마스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 선전선동부 방송 내용도 지금 김여정이 바꿨다고 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호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김여정의 지시라고 합니다. 지금 데일리 NK가 또 이 기사를 내보냈네요. 저는 기사 몇 개 가지고 종합해서 정말로 이 김여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북한 내부에 권한이 있는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코로나 비루스라고 방송을 하던 것을 코로나19라는 방송으로 바꿀 때 대해서 김여정이가 지시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전선동부의 이러한 각 시 중심에 따라서 방송원들이 방송차를 타고, 왜 북한이 방송차를 태우고 비교적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이나 광장, 마당이나 역전, 버리 버스 이런 데 옮겨 다니면서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하지 않나요? 북한이 왜 그냥 방송에 내보내면 되지 않을까? 네, 그걸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북한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TV가 있어도 장식물입니다. 사람들이 낮에는 계속 나가서 일 다니기 때문에 TV를 앞만 보여줘도 첫째로 저녁에는 전기가 거진 안 가니까 그 뉴스를 볼 사람이 얼마 없어요. 라디오를 듣는 것도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방송 차량, 한국으로 말하면 선거 다닐 때 이렇게 막 선거 차량들 많이 다니잖아요. 방송 불면서 막 홍보하면서 거기에다 방송원들이 다니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방역을 강조할 때 대해서 지금 다니는 장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 정문에다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자기네 선동대가 다 있습니다. 그걸 내세워서 이걸 지금 방송하는 것 같고, 그리고 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특히 장마당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역전, 버리버스라는 게 장마당이나 역전 쪽에 가면 버리버스 차량들만 쫙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터미널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공식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서 있는 데도 많고 공식으로 지정된 데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데까지 방송 차량이 다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전에 북한의 선전 차량들은 공장 기업소 정문에만 있었어요. 이 기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김여정이가 또 다른 지시가 내려지고 난 뒤에 코로나19에 관한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달라졌다는 것이 지금 서식통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방침이 내려기 전에는 백두산으로 가리라 그리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말리마 기수라는 노래도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종합해 볼 때 김여정이가 지금 선전 매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고, 군단 여단의 연합 지휘부들 정문에도 매일 군관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방송원들이 나와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내용들로 방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당 선전부에 내려진 김여정의 지시가 군 선전 활동에까지 영향을 지금 미쳐서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군인들은 그보다 좀 이른 7시부터 7시 30분으로 당군 선전선동부 활동들이 이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방송 내용의 방송 내용에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라. 그리고 따뜻한 소금물로 함수를 하라. 따뜻한 소금물로 함수를 하는 것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관리됐던 방역의 또 하나의 수칙입니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라. 격리시설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또 홍보를 하고, 북한 당국은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을 아니라 국가 체제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기본 위생 수칙을 진행할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의 예방학적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충신과 역적을 가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구호까지 나왔네요. 그만큼 코로나를 가장 엄중히 본다는 걸 의미하겠죠. 코로나를 엄중히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선동 매체의 모든 것이 지금 김여정의 선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김여정이 선동 매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금방 올라섰을 때 문화예술의 대혁명화를 이끌었잖아요. 김여정이가 그걸 지금 따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특이한 점이, 선전선동부의 매일 최신 보고가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할 때 대하여서도 김여정이가 방송 내용을 매일 똑같은 걸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방침을 집행하는 선전선동부는 매일 오후 구체적으로 사업보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지,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담아서 당 조직 지도부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김여정이 확실하게 움직이네요. 이 기사들을 쭉 종합해 놓고 보게 되면, 결국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스크 밀수도 하고, 북한의 모든 북한 당국, 북한 내에서의 모든 선동 매체가 지금 김여정이 지휘 아래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때에는 김정일이가 직접 나섰거든요. 김정희가 이렇게 안 나섰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김여정이 지시를 공식 거론한 거는 김정일이 후계자에 올라섰을 때보다 지금 김여정이 올라섰을 때가 확실히 뭔가는 행보는 분명히 다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문제, 첫째로 여기서 현실이 되지 않을까, 현실이 아닐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김정일이 후계자에 올랐을 때 김경희의 행보와 지금 김정은이 후계자에 올랐을 때 김여정의 행보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저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여정의 이러한 감각적인 문제, 가장 최신 이슈를 많이 따라가자는 그런 이슈 문제들이 상당히 눈에 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행보를 나올지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